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외 없이 정시로 두 아들을 의치대 보낸 아빠입니다. 그동안 바쁜 일이 있어서 이번 방송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선택에서 일반고가 나을지 특목고가 나을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일반고를 나온 큰애와 특목고를 나온 한일고를 나온 작은애의 성격 차이로 제가 선택을 달리한 이유를 설명드릴 테니 각자 아이에 맞도록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교 선택은 대학 못지않게 아이들 인생에서 친구나 인생 항로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두 아들의 성격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이의 공통점은 첫째, 두 아이 다 고집이 세고요. 둘째, 외향이냐 내향이냐 딱 구분은 안 되고 둘 다 가지고 있는 양립형으로 저는 보고요. 셋째, 감성적이라기보다 이성적이고요. 넷째, 공부를 할 때 토끼형이라기보다 거북이형으로 보고요. 다섯째, 모험지향형이라기보다 안정지향형인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차이점은 큰애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이과형인데 반해 작은애는 영어와 과학을 좋아하는 중간형이었고요. 큰애는 공부를 할 때 정독형인데 반해 작은애는 속독형이었습니다. 그리고 큰애는 사교형,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교회장도 하고 의대 학생회장도 한 사교형인데 반해 작은애는 독서도 좋아하고 이러한 사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애의 일반고 선택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애는 친구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한마디로 농땡이 기질이 많은 애였습니다. 좋게 말하면 한량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중학교 때까지는 끊임없는 자극이 필요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애였었죠. 게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캐세라 쉐라 형이라서 다루기가 쉽지는 않았었어요. 한마디로 많은 설득과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 또 중간중간에 끊임없는 동기부여가 필요한 아이였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모여있는 특목고에 가서 자기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캐세라 쉐라 해버리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하여튼 큰애는 그래서 일반고로 갔었고요. 일반고에서의 생활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처음 입학할 때 제가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근데 그 목표는 목표로만 끝나고 말았던 것이에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라는 것하고요. 우물한 개구리는 결코 밖을 볼 수 없다는 그러한 진리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다행히 재수를 하면서 제가 서울로 보내서 그리고 또 고집이 있어서 수능 때까지 학원 외에는 두문불출
공부에만 전념할 정도로 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성적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좋게 나와서 운도 좋았고요. 그래서 연세대 의대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작은 애의 한일고 선택 이유는 작은 애도 원했었고요. 그리고 저도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됐었고요. 또 작은 애가 큰 애의 의대 다니는 것을 초등학교 때 보고 의대를 가겠다 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의대로 정했었고요. 제가 또 애들을 키우면서 너희는 세계를 상대로 앞으로 살아야 될 세대다. 그래서 또 부모 품을 일찍 떠나면 떠날수록 견문도 넓어지고 성공한 인생을 살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런 밥상머리 교육을 많이 시켰었습니다. 물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를 떨어져서 서울서 고등학교를 마친 그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작은 애는 미국 사는 처형덕택으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10개월간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 떨어져 생활한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작은 애는 미국 10개월 다녀온 덕으로 수능 때까지 영어 걱정은 안 하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작은 애는 중학교 때 생활은 한일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입학 설명회를 다녀왔고요. 그 다음 중학교 때부터는 매년 한일고 입학 설명회만 다녀오면 애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얘기는 뭐 크게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한일고는 거의 민사고급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제가 가슴 아픈 한일고에서의 작은 애의 생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애가 중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때 한일고 오는 애들은 고등수학과 수학일은 거의 심화까지 하고 온다 하더라. 그러니 너는 고등수학까지는 마치고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A의 말이 한일고는 기숙사 학교인데 가버리면 놀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겨울 방학에 놀면서 해야 된다면서 고등수학 상을 EBS 강의만 듣고 입학을 했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 둘이 고집이 세어서 어떻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일고의 수학의 커리큘럼이 1학년 1학기 때 고등수학 상하를 끝내요. 그리고 2학기 때 수학 1을 끝냅니다. 그렇게 일반고에 2년 해야 될 것을 1년 만에 끝내는 구조라서 선행을 하지 않고 수학의 경우 입학을 하면 사실 멘사급 천재라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어요. 근데 제 예상대로 1학년 말에 수학 부지나 10명 속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거기에 10명이 참석해서 겨울방학 한 달을 보내게 되면 이제 기숙학교니까 애들이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5명은 불참하고 5명만 참석해서 한 달 동안 공부하는 수모를 당했었습니다. 2학년 올라가서 그 수학 때문에 수능 과목 5과목 중에 수학에만 반 이상의 투자를 해서 겨우 3학년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 1등급이 될 정도로 아주 혹독한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특목고를 가려면 아마 요 이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단단히 준비를 하고 보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비록 재수를 했지만 작은 애의 경우 수능 과목 5과목 중에 6개를 틀려서 총 6개를 틀려서 원광대 치대를 가게 됐었죠. 자, 일반고냐 특목고냐의 선택지를 가지고 제가 두 아들을 통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의치대를 보내려는 분들은 일반고를 갔을 때 우리 애가 남들보다 월등하게 성적이 좋아야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테고요. 특목고를 보냈을 때는 일정 수준의 이상 성적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결론은 애한테 달린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 격려하고 기다리고 또 참고 격려하고 기다리는 인생인 것이죠. 자, 만약에 특목고를 보내려는 부모님들은 제가 느낀 몇 가지 조건을 설명드릴게요. 첫째, 특목고를 가려면 A의 멘탈이 강해야 합니다. 전사고의 경우 전국의 중학에서 거의 1등 하는 애들만 모이는 학교이죠. 자, 내 아이가 거기 가서도 1등을 한다? 그건 욕심이에요. 그래서 중간인으로 할 수도 있고 꼴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내야 돼요. 또 그 애가 성적이 나빴을 때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고 한 계단 올라설 수 있는 여유와 끈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 우리의 예를 보시고 반드시 수학만은 꼭 고등수학과 수학 1까지는 심화까지는 마치고 보내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특목고를 가서 수시, 정시 다 물론 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는 보너스로 생각하십시오. 결국은 정시로 승부하는 것으로 보고 보내시면 됩니다. 넷째, 중학에서 의치대를 우리 애가 가려는데 일반고가 유리합니까? 특목고가 유리합니까? 많이 물어요. 중학교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선택을 했을 때, 자, 만약에 특목고를 선택을 후에는 절대 들어가서 후회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주위에 한일고 입학 후에 우리 애보다 성적이 훨씬 좋았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1년 만에 일반고 보내지 않은 것을 후회한 부모들이 결국 애들의 성적이 결국 안 좋았었습니다. 자, 우리 애가 2학년 올라갈 때 수학 부진하였죠. 이과를 지망했더니 같은 호실 내의 부모님들조차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호실 부모 모임에서 수능이 아직 3분의 2인 2년이나 남았다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눈에는 제가 얼마나 웃겼을까요? 그렇지만은 결국 아이의 또렷한 목표의식하고 부모의 여유와 초긍정 마인드만 있다면 의치대도 가능합니다. 결국 바닥이었더라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고를 가든 특목고를 가든 3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결코 바로 눈앞에 성적만 가지고 연연하시지 마십시오. 길게 3년이라는 기간을 보고 대비를 하십시오. 끝으로 한 인간에 대한 평가는
관 뚜껑 닫을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A의 공부도 인생도 부모가 끌고 갈 수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수많은 인생의 선택지 중에서 애들이 각자의 적성에 맞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고 그리고 조언을 해줄 뿐이겠죠. 또 부모 스스로 애 보는 앞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겠죠. 자, 오늘은 대학 선택 못지않게 중요한 고등학교 선택, 즉 일반고와 특목고 선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